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8월 22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4과목의 소방기계시설 구조원리. 그래서 61번 보시면 요 구조대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인데, 여기서 수직 강화식 구조대의 구조 기준 중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 강화식은 어떤 건물이 있으면요,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고 협축부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가 조금 내려오다가 이렇게 협축부가 있어요. 다시 넓어지고 이렇게 좁아졌다 넓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여기 낙하하면은 요 협축부에서 속도 조절이 되죠. 다시 쿵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또 속도 조절이 되고, 이게 바로 수직 강화식 구조대예요. 그래서 구조대는 연속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맞는 얘기고. 자, 입구틀, 이 틀은 지름이 40cm, 지름이 40이 아니고 지름이 50cm죠. 그리고 여기 이하라고 했는데 이상이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 50cm 이상의 이런 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크기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 포지하고 내부 포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사 강화식 구조대의 구조 기준을 보면은요, 여기 입구 틀하고 치부 틀의 입구는 지름 5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이내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제한구역의 요 기준, 그래서 하나의 제한구역은 1000제곱 이내. 그 다음에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한구역해야 되죠. 통로상의 요 제한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 하나의 제한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의 제한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63번 가죠. 자, 소화기구하고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노유자 시설은 몇 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갖다 비치해야 되는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단위, 이 기준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건 2차 실기시험에서 소화기의 그 개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의락시설,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 다음에 공연장, 그 다음에 집회장, 그 다음에 요 관람장, 그 다음에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식장. 그래서 공집, 관문, 의장. 그래서 요거는 50제곱미터당 1단위 이상.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공장, 업무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전시실. 그래서 공업, 공전이죠. 근판, 공업, 공전. 그 다음에 관창, 관광, 휴게시설, 창고. 그 다음에 통항이죠. 통신, 촬영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여기는 100제곱미터당 1단위죠.
나머지 기타는 200제곱미터당 1단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밑에 보시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그 면하는 부분이 불연이나 준불연 난연 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기준 면적을 2배로 한다는 거예요. 30이 아니고 60, 50이 아니고 100, 100이 아니고 200, 200이 아니고 400이라는 거죠. 요거 요 밑에 주라고 쓴 이 내용은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노유자 시설이죠. 자, 노유자 시설은 공집 노자가 하나 빠졌네 여기. 근판 노숙이 하나 들어가야 돼. 노숙 앞에 여기 빠졌네. 노숙. 노유자 시설하고 숙박 시설. 노숙 근판. 그래서 여기 노유자 시설은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죠. 그래서 머리 글자 이용하면 노숙 근판 공업공전 관창 통항 이렇게 머리 글자를 이용해서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놓기죠. 자, 가압 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2개, 4차로 이상 터널일 경우에는 3개죠.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노즐 선단에서 요 방수 압력, 이거 0.35죠. 그리고 4번이 바로 답이 나오네. 0.45. 방수량은 분당 190리터.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도로 터널의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전하고 요 방수구는 우측 측벽을 따라서 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 4차로 이상은 50m 이내마다 엇갈리게 양쪽 측벽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자,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 개수 2개, 4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3개. 여기 4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 네, 방수압력 0.35메가파스칼, 방수량 분당 190리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되죠. 다음 65번 가죠. 요 구조 원리도 여러분이 암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금방 답이 나와요. 1차 같은 경우는. 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이건 140m 이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요, 여러분이 도로 같은 데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옥외 소화전 마냥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호칭지름, 이 수도 배관이 지하에 75mm 이상이죠. 여기에다가 요거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시킨 거예요. 호칭지름 75mm 이상 수도 배관에다가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 거죠. 소화전은 소방 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요 도로변 아니면 공지에다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그 다음에 66번.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수직 배관이 있고, 이쪽에 수평 주행 배관이 있으면, 여기 가지 배관이 있고, 이 가지 배관에다가 지금 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는 거죠. 요 헤드는 요 분기되는 지점을 해서 한쪽 과지간에 8개 이하죠.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요 한쪽 가지배관에다가 헤드는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8개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요 수리 계산을 할 경우에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이하, 그 밖에 배관은 10m/s를 갖다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가스계는 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요 물개통 있죠? 이 물개통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물개통은 수격작용이나 배관 마찰 손실 때문에 토너먼트로 하면 안 되고, 가스계는 방사압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스프링클러는 물개통이니까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한쪽 가지배관 설치 헤드수 8개 이하. 자, 교차배관 구경 40mm 이상. 수직 배수배관 있죠? 요 구경은 50mm 이상. 자, 67번 가죠. 자, 67번은 연소 방지 설비예요. 자, 연소 방지 설비에서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에서 기울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1000분의 1이라는 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1번. 수평 주행배관 구경 연소 방지 설비 100mm 이상, 기울기 1000분의 1. 연소 방지 설비 요 전용 헤드수하고 배관 구경은 연소 방지나 연결 살수 설비나 서로 같아요. 32, 40, 50, 65, 80이고 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에서 5개, 6개에서 10개죠. 그다음에 수평거리 연소 방지 전용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1.5m 이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결 살수 설비하고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할 경우 연결 살수는 7m 이하였죠. 스프링클러 헤드 2.3m 이하. 연소 방지 설비 전용 2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요거 1.5m 이하. 그래서 요거 반복적으로 지금 정확히 지금 3.7m인가 기억이 정확진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전용하고 스프링클러 헤드 요건 비교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놔야 돼요. 아까 그 연결 살수하고 연소 방지 설비 한번 나온 게 있었는데, 네, 3.7m 맞네요. 다음 68번 가죠. 여기 좀 살수구역 있죠? 요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구의 요 길이 방향으로 350m 이내마다 요 1개 이상. 그 다음에 살수구역의 요 길이는 3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소 방지 설비는 이런 그 지하구죠. 지하구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요 길이가 3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350m마다 한다는 거죠. 다음 68번.
자, 분말 소화 설비예요. 자,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가압용 가스로 요 질소를 사용할 경우에 약재 1kg당 몇 킬로를 저장해야 되냐? 가압용 가스하고 요 축압용이죠. 그래서 요 질소를 사용할 경우에 약재 1kg당 가압용 가스는 40리터, 축압용 가스는 약재 1kg당 10리터,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재 1kg당 20g이죠. 그래서 배관 청소량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가압용 가스 약재 1kg당 40리터에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에 69번 분말 소화 설비인데 동관을 사용할 경우에 최고 사용 압력에 몇 배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냐, 내압력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동관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죠.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말 소화 설비 배관 설치 기준을 보면 전용으로 해야 되고, 이건 모든 우리 가스계 소화 설비는 다, 수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용으로 해야 되죠, 배관은. 근데 강관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 도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 축압식은 20도씨에서 2.5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4.2메가파스칼 이하, 그 다음에 스케줄 40 이상, 동관 사용할 경우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배관은 가스계니까 이거 토너먼트 배관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0번 가죠. 지금 수평거리를 물어본 거죠.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요 수평거리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대부하고 특수가연물, 요거는 1.7m 이하죠. 그 다음에 요 내화구조. 비내화부터 할까요? 내화구조가 아닌 거, 비내화구조. 이건 수평거리가 2.1m 이하. 내화구조. 이건 2.3m 이하. 그 다음이 레크식 창고죠. 이건 2.5m 이하. 그 다음에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3.2m 이하. 그 다음에 레크식 창고는 특수가연물하고 기타죠. 그래서 특수가연물은 높이 4m 이하마다, 기타는 6m 이하마다. 이건 높이 기준이에요. 이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무대부 1.7m 이하 맞죠? 공동주택 아파트니까 3.2m 이하 맞고. 자,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은 레크식 창고든 뭐든 1.7m 이하죠. 그래서 2.1이 아니고 이게 1.7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다. 자, 특수가연물 레크식 창고. 특수가연물은 무조건 1.7m 이하. 그래서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헤드의 이 배치 기준은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1번 가죠. 자, 71번은 CO2 소화 설비죠. 자, 방사 압력을 물어봤어요. 저압식은 얼마냐? CO2 소화 설비에서 저압식하고 고압식 구분해야 되는데, 고압식은 2.1메가파스칼 이상. 그래서 요거의 절반이죠. 저압식은 1.05메가파스칼 이상. 그래서 지금 저압식을 물어봤으니까 1.05가 되는 거죠. 그럼 72번 가죠. 자, 72번은 CO2 소화 설비인데, 요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이 얼마냐? 안전밸브는
0.64배에서 0.8배 사이죠. 봉판은 0.8배에서 내압시험 압력.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 충전비.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자, 저압식 저장 용기 보시면, 내압시험 압력의 0.64배에서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 그 다음에 내압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내압시험 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 액면계 설치하고 압력계 설치하고, 압력은 2.3에서 1.9 메가파스칼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범위를 벗어나면 압력 경보 장치가 울리죠. 그래서 저장 용기 내부의 CO2의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 압력은 2.1 메가파스칼의 압력 유지. 그러면 자동 냉동 장치가 있어야 되죠. 압력이 올라가면 냉동 장치가 돌아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압력이 너무 낮으면 냉동 장치가 정지하는 거죠. 자, 고압식은 25 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3.5 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 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이니까 내압시험 압력의 0.64배에서 0.8배.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3번 포소화 설비예요. 자, 포헤드의 설치 기준. 자, 포헤드하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있죠? 그래서 포헤드는 요 말이 좀 길으니까 요거는 반대예요. 여기 9제곱이죠. 9제곱미터당 1개.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당 1개 이상. 이거는 지금 포워터 포헤드가 아니고 압축포네요. 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 유류 탱크 주위에는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이건 13.9. 특수 가연물. 이는 바닥 면적 9.3제곱이죠. 그래서 13.9에서 여기 3,9가 있으니까 반대로 하면 9.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력을 잘 활용을 해서 암기를 하면 좋겠죠. 압축 공기포, 유류 탱크는 13.9, 특수가연물 9.3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죠.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은 A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 단위 산정을 위해서 소화 능력 시험 내용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요런 건 여러분이 암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세요. 여기서 뭐가 틀렸냐? 요 2번이에요.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시작한다 했는데 소화는 3분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1분이 아니고 3분.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래서 74번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게 가장 좋죠. 75번. 자, 제연설비에서 요 배출구의 설치 시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요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내? 요 10미터 이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천정 같은 데 보면은 여기 배출구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각 부분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배출구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10미터 이내. 그래서 배출구는 수평거리 10미터 이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흡입측, 배출축. 예, 흡입측, 배출축, 풍속. 흡입측, 배출축은 20. 꼭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6번. 자, 리타딩 챔버의 설치 목적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리타딩 챔버라는 것은 여기 자동 경보 밸브가 있죠.
여기 클래퍼가 있고, 그럼 1차 측에도 물이 차 있고 2차 측도 물이 차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쪽에다가 작은 용기를 하나 설치해 놓은 거예요. 여기 자동 배수 밸브 있고 오리피스, 이쪽에 압력 스위치가 있죠. 여기 신호 정지 밸브 있고 스트레이너 들어가고. 그래서 이 클래퍼가 잠깐 열려서 수격작용에 의해서 열렸다가 물이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유입되는 게 있죠. 그럼 어느 정도 쌓여요. 그럼 이건 밑으로 자동으로 배수가 되죠. 그러다가 화재가 나면은 이 클래퍼가 완전히 열리면, 물이 많은 양이 유입이 되면 그때 화재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리타딩 챔버는 비화재인 오보를 갖다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경보 밸브에 오보를 갖다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음 77번 가죠. 자, 완강기에 구성 요소인데 적합한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완강기는요, 여러분이 이 벽에 보면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여기에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가 있고요. 여기에 속도 조절기가 있죠. 여기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로프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로프가 이렇게 감겨 있죠. 이거 우리 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완강기의 그 구성 요소는 여기 속도 조절기, 이게 속도 조절기예요. 이게 속도 조절기. 그다음에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죠. 요놈이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 그래서 여기 로프 있죠, 로프. 이게 바로 로프죠. 그래서 연결 금속구. 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한 금속구가 있어요. 그다음 요게 벨트죠, 요게. 요게 벨트죠, 요게. 로프가 아니고. 요게 벨트. 이게 로프예요, 로프. 우리가 릴이라고 했는데 로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네요. 속도 조절기,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 요건 뭐라고 해요? 요건 지지대라고 그래, 지지대.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럼 78번 가죠. 자, 포소화 설비죠. 자, 고정포 방출구 방식인데 맞는 거를 찾는 거예요. 자, 개구부에는 자동 폐쇄 장치 설치한다. 이게 맞는 거죠. 전역 방출 방식이니까 여기. 개구부가 있으면 자동 폐쇄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고정포 방출구 고발포, 이건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방호 대상물보다 최고 부분보다 낮은이 아니고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되죠.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되죠. 4번 1분당 방출량은 1리터 이상으로 해야 되죠. 다음 79번 가죠. 자, 79번은 전압하고 이격거리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전압이 지금 110kV 초과 154kV 이하의 고압 전기 기기죠. 요놈하고 물분무 헤드의 이격거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10kV, 그 다음에 154. 그럼 여러분 요 뒤에 숫자 있죠? 요걸 끝부분을 반올림하면 돼요. 여기 154니까 반올림하면 1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0cm 이상 이격해야 되죠. 2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격 거리는 약간 잔머리를 굴리면 돼요. 자, 전압이 66 이하니까 이거 반올림하면 70이죠. 이격거리 70. 그럼 여기 77이니까 반올림하면 80. 110 반올림하면 그대로 110. 154 반올림하면 150. 181 반올림하면 180. 여기만 좀 두 가지만 좀 틀려요. 220은 210. 275는 260 이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 차고 주차장 배수 설비죠. 요 10cm 이상 경계턱. 요건 2차 실기 시험에 가로넣기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40m 이하마다 기름 분리 장치. 그 다음에 기울기는 100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장소죠. 물하고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삼류연물이죠. 금수성. 인류에도 금수성 있죠.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이류에도 있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래서 금수성 물질은 물분무 헤드 설치하면 안 되죠. 근데 고온의 물질, 증류 범위가 넓어서 끌어넘칠 위험이 있는 거. 그래서 여기 표면 온도가 260도 이상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면 되고요. 다음에 80번 가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배관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넣기예요. 자,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100mm 이상이죠. 그 다음에 방수구로 연결되는 건 65mm 이상.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 소화전 설비의 요 배관을 보면 펌프의 요 토출축, 이 토출축 배관 유속은 4m/s이야. 이거 2차 실기에서 많이 써먹어요. 전용 설비의 요 방수구하고 연결되는 배관,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이 아닐 경우죠. 주배관은 50mm 이상, 방수구하고 연결되는 가지배관은 40mm 이상.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 주배관 100mm 이상, 가지배관은 65mm 이상이죠. 흡입축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에 개폐 표시형 써야 되죠. 즉, 흡입축 배관은 버터플라이 밸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울림 탱크, 급수배관 15mm 이상, 릴리프 밸브의 구경 20mm 이상. 그 다음에 펌프에 성능 시험할 때 유리량 측정 장치는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이런 정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